롤티앤 기프트 디자인 스튜디오의 허지선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친환경 포장법과 관련해서 재료들 소개하고 또 재료들을 어디서 구매하신지 사이즈별로 간단한 포장법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재료들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차례차례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포장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가위, 그리고 포장지를 자를 수 있는 칼, 그리고 간단한 택 같은 거 만드실 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 그리고 포장지를 붙이거나 장식재를 붙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양면 테이프들이 기본적으로 포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작은 사이즈 포장하실 수 있는 포장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포장법은 원래는 그 테이프를 이용해서 포장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친환경 포장인 만큼 테이프를 이용하지 않고 입구 부분을 핀으로 고정해 가지고 포장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간단히 브랜드 스티커 같은 거 붙이시거나 간단하게 택을 이 고리에 걸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포장법이에요. 작은 액세서리 포장을 해볼 건데요. 먼저 습자지라는 이 얇은 속지로 속포장을 한번 해줄게요. 선물 사이즈에 맞춰서 습자지를 작게 자르고 2-3장 정도를 겹쳐가지고 간단하게 감싸고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포장지는 먼저 재단을 해줄 건데요. 선물 사이즈에 맞춰서 길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접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때 정사각형 2개에 시접 1cm 정도가 남도록 접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접은 부분을 잘라서 재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접 1cm를 접고 옆면에도 1cm 정도를 같이 접어주시고 여기 양면 테이프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핀을 꽂아줄 건데요. 핀을 꽂아주고 처음에 저희가 그 시접 접었던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같이 핀을 꽂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꽂아주면 양쪽에 꽂으면 봉투 형태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봉투 형태가 된 상태에서 선물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핀이 포장지가 두꺼우면 살짝 칼집을 내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간단한 메시지 택이나 스티커, 브랜드 스티커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달아주셔도 되고 스탬프 같은 걸 찍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갑이라던가 파우치, 그 정도 되는 사이즈들은 이런 상자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포장도 테이프나 이런 걸로 고정을 하지 않고 그냥 포장지로 바로 포장해서 이렇게 그냥 끈으로 바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포장으로 활용하시기에 좋고요. 이런 이제 노끈 같은 경우로 좀 내추럴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각 브랜드의 명함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메시지 카드 같은 거를 여기 이렇게 꽂으실 수 있으세요. 고객분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좀 적어서 끼워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택을 끈에다가 걸어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괜찮은 그런 포장법이에요. 이번엔 작은 소품을 상자에 넣어서 포장해 볼 텐데요. 이런 종이 에어캡과 습자지를 활용해서 잘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감 있게 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속지로 덮은 다음에 스티커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장지는 정사각형으로 재단해서 포장지 모서리 한쪽 끝을 상자 가운데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상자에 맞춰서 다 같이 올려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만 양쪽을 모서리를 동시에 올려서 사각형의 그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끼워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로 가지고 계신 카드라던가 택 그리고 이런 명함 같은 것들을 살짝 끼워 주셔도 좋고 양면 테이프 없이 이런 끈을 활용해서 바로 묶어 줄 건데요.
노끈이나 종이끈들을 활용하면은 더 친환경 느낌이 날 것 같고, 이런 택도 살짝 끼워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장법은 보자기를 활용해서 하는 포장법인데요. 중간 사이즈 소품 같은 것들을 선물하실 때 포장하시면 좋고요. 손수건이라던가 그런 사이즈들로도 포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문으로 약간 발을 정자처럼 샵 느낌으로 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정매듭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꽂아가지고 포인트를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으세요. 상자에 선물을 잘 담고 보자기를 마른 목골 형태로 펼쳐서 가운데 선물을 놓아주세요. 보자기 양쪽을 올려서 서로 묶어주고 또 나머지 양쪽도 서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4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쪽 매듭을 옆을 향하게 틀어놓고 나머지 3 매듭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엮어주듯이 옆을 방향을 놓아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처음 올려놨던 그 매듭의 아래쪽으로 끼워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치 우물 정자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가운데에 지금 우물 정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매듭 부분을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매듭의 끝부분을 좀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을 해줄 텐데요. 그 나와 있는 매듭의 옆에 나와 있는 매듭의 아래쪽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같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작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드라이 플라워나 이런 자연 소재들을 여기 살짝 꽂아 가지고 장식을 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좀 큰 사이즈 포장인데요. 가방이라던가 우드 제품 같은 좀 규모가 있는 선물들은 보자기로 포장을 좀 큰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 많이 쓰이는 매듭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나비 모양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나비 매듭이라고도 하고, 앞뒷면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컬러가 나오게 연출을 하셔도 또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장을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택 같은 걸 다시거나 뭐 아니면 드라이 플라워 같은 소재를 하시거나, 요즘에는 이렇게 좀 자수로 된 와펜 장식들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서 포인트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상자에 큰 선물을 담아 볼 텐데요. 속지를 넣어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보자기는 마른 목골 형태로 펼쳐가지고 상자를 가운데에 놓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운데 양쪽 길을 잡고 네 길을 한 번씩 잡아보셔가지고 가운데 위치를 맞추셔도 되고,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아래쪽을 위로 올려서 가운데 부분은 한번 접어서 뒤집어서 다른 컬러가 나오도록 해주시고, 양쪽 끝 부분을 일단 잘 옆을 정돈해가면서 가운데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2번을 그냥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흔히 많이 묶는 매듭으로 나비 매듭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모양만 좀 예쁘게 다듬어 가면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컬러가 다를 경우는 안쪽에 있는 다른 컬러가 좀 바깥으로 나오게 좀 뒤집어서 연출해 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뭐 드라이 플라워나 자수 장식들 그리고 이런 택을 활용해서 또 마무리를 해서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비 매듭의 응용법으로 한번 이렇게 포장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선물 포장을 같이 함께 도와주실 특별 게스트 DK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예술창작센터의 DK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똥손도 아니고 금손도 아닌 보통 평범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대표님께 배워보고 창작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만드시는 걸 봤는데 이거가 되게 뭔가 창작자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포장법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작게 만들면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포장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 끝에 시접 1cm를 접어주시고요. 시접 1cm는 그냥 제가 그냥 1cm일 대략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접고
여기랑 여기랑 네,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여기 끝까지. 네. 이걸 이렇게 뚫어주면 안 됐네요. 그쵸, 네. 보시면 이 양쪽 이렇게 양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봉투 형태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쉽게 하셔야 되니까. 잠깐만. 이게 어렵다. 이거를 넣고 네. 이 두 개를 딱 만나요.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택 대신에 여기에 같이 클립 꽂을 때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보자기로 포장하는 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기 비슷하게 해서 얘를 좀 이렇게 말아주셔도 돼요. 말아서 이렇게 넥타이 넣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건데 얘를 펼쳐서 네.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놓고 네네 묶어서 쫙 잡아당겨 주시고 얘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남은 애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거 쉽죠? 금방 하시는데요. 쉬운 건가요? 네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실습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똥손이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어려웠었냐면은 우선은 시접을 1cm를 둬야 된다는 게 1cm가 사실 가늠이 잘 안 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접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접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때는 1cm를 뭐 자가 같은 걸로 체크를 해서 접으신다거나 자로 밀어가지고 깔끔하게 접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핀 고정하는 게 핀 모양이 일정하게 이쪽으로 옆으로 퍼지게 되는 모양이다 보니까 잡아주는 부분을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세로로 하시면은 이렇게 화려한 모양의 선물 포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지가 좀 얇은 포장지면은 그냥 칼집 없이 핀을 그냥 바로 꽂아서 벌려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게 좀 종이가 약간 두께가 있어서 칼집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낸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럼 두꺼운 종이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할까요? 아니면 더 얇은 종이가? 얇은 포장지가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작지만 좀 무게가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흐물흐물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잡아줄 수 있는 무게의 종이로 하시는 게 좋죠. 보자기가 좀 보편적으로 쓰는 포장법은 아니다 보니까 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주름 없이 넣는 게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속지보다 좀 두툼한 약간 한지 같은 거를 좀 활용하신다던가 아니면 부직 포재질 같은 거 활용하시면 조금 그렇게 구김이나 이런 거 좀 걱정 없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장법을 2가지 정도 배워봤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창작자분들이 이거 통해가지고 좀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로티엔에서 이제 일상에서 창작센터 DK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포장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창작자분들이 자신만의 작품에 어울리는 또 맞는 그런 재료들을 잘 찾아보시고 또 상품에 맞는 포장법들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서 또 다양하게 선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좀 기획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간 손재주 3강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또 제 스스로 좀 또 친환경적인 포장법도 찾아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어려워하시는 창작자분들에게 또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많은 창작자분들께서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